들어갈게요. 교재로 가시면은 넘겨볼게요. 교재로 가시면 이제 아까 그 시장의 기능까지 봤었고, 페이지 가시면 167페이지로 가보세요. 167페이지로 가시면은 주택시장의 주택 서비스의 개념이라는 게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 1, 2월 달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안 했는데, 왜냐면 이제 서비스라는 개념은 요즘 잘 안 나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한 다음에 이제 책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 주택시장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부동산은 다 똑같아요. 비동질성이 있어요. 동질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이에요. 그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럼 시장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면 주택마다 같다, 다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따졌을 때 주택은 물리적으로 다 달라요. 물리적으로, 이질적으로 같다, 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분석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을 가정으로 가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층에 301호와 302호가 위치와 주택이 다 틀리죠. 근데 우리가 따보세요. 주택 서비스. 우리가 주택에서 얻는 서비스는 효용 면에서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얘나 효용을 똑같이 주죠. 그럼 동질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택시장을 다 할게요. 완전이에요? 원래는 불완전이에요. 근데 분석을 할 때는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해요. 그죠? 그러면 따보세요. 서비스. 서비스는 그냥요, 동질적이야. 그럼 분석이 안 된다, 분석이 가능하다. 근데 이질적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만 잡으세요. 갑니다. 거기 밑에 파란 색깔이 있어요? 공안. 그래서 파란 색깔 보시면은, 물리적으로 이질적 개별적인 주택시장은 완전 경쟁을 전제한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이 용이하다, 용이하지 않는다. 용이하지 않죠.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 때 물리적이라는 이질적이 나오면 분석하기가 쉬워요, 용이하지가 않죠. 그렇죠. 이질성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완전 경쟁 모형으로 그냥입니까? 분석을 합니까? 그럼 용도적으로 동질화 시킬 필요가 있죠. 나온 게 서비스인데 넘겨보세요. 그럼 넘기시면은 파란 색깔. 그러면은 주택을 물리적 실체로 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용으로 대상으로 본다면 주택도 동질적 상품으로 취급될 수 없다, 있다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나올 때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분석하기가 용이하다, 어렵다. 이질적은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용도적으로나 아니면은 효용면, 동질하다. 용도적으로나 효용면으로는 그냥이다, 분석이 가능하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갈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주택 밑에 수요와 소요라는 게 있나요? 요것도 예전에 했나요, 안 했나요? 그러니까 책이 안 돼 있으면 안 한 거죠. 그죠? 우리가 잠재 수요와 유효 수요를 들어보셨죠? 그럼 잠재 수요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살 의사는 있으나 살 능력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주택 서민들을 얘기를 해요. 무주택 서민. 근데 우리가 유효수요라는 거 기억나세요? 유효수요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상층 이상들은 살 의사도 있죠, 능력도 있고. 그럼 이걸 유효수라 그래요. 그럼 살 능력을 갖추니까 이건 중상층 이상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잠재 수요의 무주택 서민들이 얼마만큼 주택이 필요하냐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주택 소요. 박스를 보시면 주택 소요라는 단어가 있나요? 박스 찾으셨어? 소요는 디맨드예요, 니즈야. 니즈라는 건 필요하다는 얘기죠. 구매력이 낮은 저소득층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따져본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정부가 개입을 안 해야 돼요? 개입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주택 수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유효 수요자들이 중상층들이 나가서 사는 것은 주택 소요예요, 주택 수요예요? 수요. 그럼 유효 수요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주택 수요는, 자, 이거는 구매력이 동반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에요, 중상층 이상들이에요. 그럼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그럼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수요에 개입해야 돼요, 소요에 개입해야 돼요?
소요. 그래서 수요로 전환시키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같은 개념이에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다. 그냥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주택의 절약유량은 예전에 했었죠.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단기는 공급하기가 쉬워요?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 그럼 재고주택이죠. 그죠? 근데 장기에 가서는 신축이 가능하죠. 그럼 주택 저량입니까? 주택 유량입니까? 유량. 그 다음에 주택 저량은 공급량이라는 것은, 자, 항상 존재하는 양이 공급량이죠. 근데 이제 주택 유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급되는 거니까, 자, 예전에 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줄에 갑니다. 부동산과 같이 단기적으로는 생산 공급이 그냥요, 제한돼 있어요. 그럼 제한을 분석할 때는 절량 개념, 물론 유량 개념도 동시에 분석이 필요하죠. 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으니까 갑니다. 주택 절량의 공급량이라는 게 있나요? 얘는 일정 기간이에요, 시점이에요. 존재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기준주택입니다. 주택 재고. 그래서 2019년 2월 1일 현재 A지역에 5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면 절량 공급이 5만 채가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여쭤볼게요. 다 살아요? 공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공가 나머지 게 수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은 일정 시점 수요자리 보유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라고 그랬죠. 그럼 2019년 2월 1일 현재 A지역에 5만 채 주택 중에서 5천 채가 공가죠. 그럼 몇만 채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4만 5천 채가 수요량이 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주택 유량은 시점이에요, 기간이에요. 공급자들이 공급 판매하고자 하는 주택이죠. 그래서 신규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수요는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2번. 단기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도 주택 수량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럼 단기에는 양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3번. 장기는 제가 아까 저량이었어요? 유량이었어요? 신구주택 공급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상향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 단기는 그냥입니까? 저량입니까? 장기는 무슨 양이죠? 유량. 그럼 주택을 분석할 때는 유량, 저량 동시에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넘겨보시면은 확인 예제 문제가 하나 있나요? 그러면 거기에 몇 회 때 출제됐는지 한번 보실래요? 15회 추가라고 돼 있죠. 15회 때 어렵기 때문에 제시험을 봤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따라서 주택 서비스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15회 때 이후서부터는 주택 서비스는 안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죠? 그럼 제가 천천히 가볼게요. 주택 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되어 있죠.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물리적으로 나왔다. 그럼 분석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용도 효용은 용이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좀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 물리적이 탁 튀어나왔다. 그럼 분석이 용이하다? 어렵다? 어렵죠. 용이하지가 않아요. 대답 좀 해봐요. 그러니까 물리적 딱 나오면 분석이 용이하다? 용이하지가 않다. 그냥 그렇게 가세요. 그죠? 이거는 그때 나오고 한 번도 안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 주택은 완전경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하기 용이합니까? 용이하지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하죠? 그러면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은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분석해서는 안 됩니까? 분석할 수도 있습니까? 분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봐야 돼. 자, 봐봐. 자, 아까 물리적이라고 나오면 분석된다, 안 된다. 효용이나 용도가 나오면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글로 그냥 끝내버리세요. 얘는 15회 때 추가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와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주택은 지역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적정 가격이 도출되기가 용이하지 않죠? 그러면 4번이 왜 틀렸나 볼게요. 단기는 무슨 양이죠? 저량이고, 장기는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요게 요새 좀 트렌드예요. 5번에 보시면은 주택시장은 유량 개념뿐만 아니라 무슨 개념까지? 저량. 그럼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되셨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71페이지 가시면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오늘은 조금 넓게 밑에 가시면 제가
박스를 안 했죠. 안 해드린 이유도 이것도 20년 전서부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산비가 들죠. 그래서 비용 일정 증가 감소인데 약간 이게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제가 나와 있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고, 오늘은 그 밑에 171페이지 가시면 밑에 박스 있죠. 박스로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일단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를 아시죠?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복습 차원으로서 이제 다시 한번 갑니다. 여가정이에요. 주택시장의 여가가정 들어갑니다. 그럼 주택시장의 여가가정. 주택은 항상 새 주택이에요. 노후화가 돼요. 그럼 나중에 또 재건축을 하겠죠. 그럼 다시 또 새 건축이 되다 보니까 주택이 이제 상하로 이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금이 갔어요. 금이 가갖고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려갔다가 다시 재건축하면 다시 올라가서 새 주택이 되니까 가만히 있나요? 순환을 하나요? 순환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자, 이렇게 반짝반짝 별이 빛난 거는 새 주택이니까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일정 수준을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미달한다 그래요. 이거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상위 계층이에요. 상위 계층. 그래서 갑돌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저가주택으로 변하죠. 저가주택이라는 자체는 하위 계층이라는 얘기예요.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거 분리해서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건축을 할 때 분담금이 나간다는 얘기 들으셨죠? 공사비가 나가거든요. 그럼 개량 비용이 또 많아야 돼요. 가치 상승이 더 커야 돼요. 근데 개량 비용 크면은 개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얘한테 팔아요. 그럼 어떤 주택이 어떤 주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가주택이 저가로 바뀌는 거죠. 그럼 당연히 무슨 여가가 되겠어요? 하향 여가가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재건축이 된다는 자체는 나중에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것은 하향이다, 상향이다? 상향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터링을 영어로 여가라고 한다면, 내려가는 건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올라가는 건. 그럼 여기가 리모델링하고 업그레이드를 하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그럼 올라가는 건 무슨 여가다? 내려가는 것은. 그럼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 무슨 여가?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면 상향 여가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공가라는 얘기를 배웠죠. 그러면 우리가 이사 가려면 그냥 좀 집이 비어 있어야 돼요. 공가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질이 또 좋아지고, 그 다음에 하향이 된다는 것은 저가주택에 대한 공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향이 됐다는 건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해서 그래요? 증가해서 그래요? 증가하니까 하향여가 발생하고, 상향이 된다면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를 하겠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지금 밑에 박스를 보시게 되면 예전에 나오고 요즘은 잘 안 나오는 취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저가주택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을 신축을 금지한다고 한번 나왔었거든요. 예전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가주택은 돈을 많이 안 들이죠. 그럼 오래 가요? 못 가요. 그럼 관리가 안 되니까 저가주택은 신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단기에는 공급이 된다, 공급이 안 된다. 안 되니 우리가 요거는 저소득 때문에 됐으니 실질 소득을 높여주면은 수요가 증가하죠. 근데 단기는 공급이 돼요, 공급이 안 돼요. 그럼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얘기해봐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장기에 가서는 공급을 할 수 있죠. 근데 저가주택은 지어라, 짓지 말아라. 그 위에서 주택이 내려오게 돼요. 그럼 따보세요. 하향여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택이 얘한테 오시죠. 그러면 저가주택량이 늘어나시죠. 그럼 저가주택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신규입니까? 기존 주택입니까? 기존 주택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고가주택이 10채가 있었어요. 몇 채가 있었다? 2채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지금 몇 채만 남았어요? 8채가 남았죠. 다른 생각 하시면 안 돼. 들으셔야 돼, 강의를. 몇 채가 됐어? 그럼 공급이 감소했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네? 공급이 적으니까. 대답 안 하네?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럼 단기는 공급이 돼요? 공급이 안 돼요? 그럼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장기에서는 그냥입니까? 신축을 늘립니까? 그럼 고가주택에 대한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죠. 맞나요? 근데 그냥입니까? 비용에 따라 다릅니까? 근데 여기 이제 약간 좀 나중에 요약집에 갈 게 약간 좀 잘못돼서 여기까지만 좀 갈게요. 자, 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여가 과정의 개념의 기본 과정을 말씀드렸죠. 그냥이야 순환을 해. 순환한다. 하향 여가는 어떤 주택이 어떤 주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고 상향은요.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하죠. 대답 좀 해주세요. 좀 전에 제가 여기 지금 하향 여가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동그라미 1번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되어 공급이 고정돼 있어요. 그럼 일정 수준 미달한다는 게 저가주택이거든요. 그럼 저가주택 신축을 해라. 신축을 금지한다. 금지해버려요. 그럼 정부가 저소득층한테 주택보조금을 지급하죠. 그럼 실질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득이 증가하니까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여쭤볼게요. 단기는 공급이 안 되죠.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럼 초과인이 발생하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을 하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리얼본에 가시면은 수요가 증가한 상태에서 아까 두 채가 무슨 여가가 발생했다 그랬죠? 하향여가 발생하죠. 그럼 전체 주택시장의 저가주택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그거만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박스만 보세요. 박스만. 비용에 대한 건 나중에 제가 요약집에서 해드릴게요. 저가주택 시장 있어요?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요가 증가하지만 그냥입니까? 가격만 올라갑니까? 그럼 낙후된 고가주택이 두 채가 하향한다고 얘기했나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주택 수량은 변하지 않고 주택의 이용 주체만 변한 거죠. 왜요? 저가주택이 늘어났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고가가 밑으로 내려가셨죠. 그냥입니까? 두 채만큼 부족합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신규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건 희소식이 20년 전서부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 어디로 가냐? 그 박스는 아직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가서 제가 좀 약간 비용에 따라서 약간 좀 틀리게 놓으셨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얘기하고 173페이지 가시면 여가 과정의 긍정적인 효과라는 게 있나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왜? 저가주택이 고가로 가니까 주거질이 개선되죠. 맞습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그냥입니까? 신규 공급이 증가합니까? 증가하고 오른쪽에 기출 체크에다가 체크를 하라 그랬죠. 공가가 없어야 돼요? 발생해야 돼요? 발생하는 것도 구성 요소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시험에 나왔죠. 이해 가셨죠?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 실패요. 시장 실패를 볼 수가 없어요. 어때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결과죠. 철거를 해야 돼요. 실질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높여줘야 되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주거분리라는 게 있나요? 요건 이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주거분리 쪽으로 요즘은 좀 잘 나오는 취지예요. 그래서 주거분리 쪽으로 가는데 주거분리라는 것은 우리가 경계지역에 의해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약간 좀 넓혀볼게요. 예전에 우리가 직주분리라는 거 배우셨죠? 직주분리는 뭐냐면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럼 직장을 그냥 해요? 도심에 둬요?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가야겠죠? 맞습니까? 안쪽은 상업지고 주거지거든요. 그럼 이거는 직주분리예요? 주거분리예요? 용도별입니까? 소득의 계층별입니까? 주거지와 상업지가 나눠지는 게 아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것이 당연히 도시 전체에도 생기겠죠. 우리가 서울로 본다면 강북과 강남이 다르잖아요. 자, 인근 지역에서도 우리가 일산도 마찬가지지만 자, 새 아파트와 헌 아파트의 차이가 심하죠. 그런데 많이 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인근 지역인데 가격 오르고 좀 예전 아파트는 싸죠. 그럼 도시 전체만 생겨요? 인근 지역에서도 발생이 돼요. 인근 지역에도 발생이 되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얘가 뭐가 나오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상향이냐 하향이냐를 빨리 맞히셔야 되는데 자, 원래 여기가 고소득층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금이 가면 그냥요 계량 비용이 들어가요. 분담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계량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주택 가치 상승분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재건축 같은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건 분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얘가 2억이 들어가는데 주택가치 상승분 같은 경우는 저는 주변의 신축에 대한 분양가를 봐요. 그죠? 분양가가 옛날보다 그냥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죠. 얘기해봐요. 근데 만약에 1억밖에 안 올라가. 그럼 계량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떠나가면은 누가 들어오죠? 저소득층이 들어와요. 동질적이에요, 이질적이에요. 침입이라는 거죠. 아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적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적군의 침입. 그러면 저소득층을 아예 바뀌어버리죠. 이건 무슨 영화죠? 하향 영화가 되는 거죠. 무슨 영화? 하향 영화. 그래서 하향 영화가 되면서 주택이 점점 주위가 환경이 안 좋아지죠. 그러면 공이 생겨요, 쓰레기 매립장이 생겨요. 그럼 정의회복가가 생겨요, 부의회복가. 부의회복가 발생하겠죠.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반대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원래는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계량비용이 안 들어간다,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계량비용을 봤을 때, 자, 계량비용을 봤을 때 주택가치 상승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택가치 상승분. 자, 그러면은 만약에 계량비용이 1억 들어가는데 주택가치가 상승이 3억이에요. 계량 안 하겠어요? 계량을 하겠어요?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이건 뭐 딱 정확하게 여기와 맞물린 건 아니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 하는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이분들은 그냥입니까?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까? 그럼 소득이 좀 낮아지죠. 그러면 이분들은 계량 비용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떠나게 되면은 고소득층이 들어올 수 있죠. 고소득층이 들어와서 아예 고소득층으로 바뀌면 무슨 영화다? 상향영화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상향영화가 되면서 이 주위가 환경이 좋아지니까 공원이 생겨요. 그러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정의회복가죠. 정의회복가는 편익을 주고 얘는 피하겠죠. 그럼 자, 제가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를 맞췄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얘네들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게 들어보세요. 지금 아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동질적이에요? 이질적인 요소예요? 다른 거죠. 그죠? 맞나요? 그럼 아까 고소득층 있는데 저소득층이 들어가서 저소득층으로 바뀌죠. 이건 무슨 영화죠? 하향 영화가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하향 영화가 되고요. 만약에 저소득층이 있는데 고소득층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영화죠? 상향 영화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이 들어갔다? 그럼 무슨 영화?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상향이 된다는 걸 빡 캐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손 들어보세요. 자, 이거 저소득층이 들어갔죠? 그럼 무슨 영화다? 하향 영화죠.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떨어져서 그래? 떨어서 그렇고 연구한 거야. 자, 이건 그냥이야. 고소득층이 들어가. 무슨 영화다? 가격이 올라서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할증과 할인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옆에 짝꿍을 잠깐 쳐다보세요. 쳐다보는데 자꾸 이상한 질문 말에다가 잘 말만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이야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들러붙으면 돼, 안 돼? 내 점수 떨어져요. 그럼 나는 그냥입니까? 할인이 됩니까? 할인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많이 공부도 잘해요. 그럼 그냥인데 들러붙어야 돼. 붙어야죠. 그럼 12시 넘으면 택시가 할증이 붙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할증이 돼서 우리가 저소득층들은 고소득층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죠. 아시겠죠? 이렇게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전에 다 했으니까 넘겨보시면 이제 그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로 가볼게요. 오늘 문제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러면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예전에 이제 책을 체크한다는 건 조금 시간이 지났고 문제로 해서 좀 다뤄볼게요. 2번 주택시장의 여가현상 및 주거분리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오는 건 몇 번일까요? 2번이 정답이죠. 주거분리는 2번 주택 소비자가 정의회복과는 편익을 추구하죠. 부는 외부효과 피해는 피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죠. 당연한 거죠. 그런가요? 자, 아까 제가 하향여가 기억나세요? 하향여가는 저가주택 감소해서 그래요? 증가해서? 증가하니까 하향여가 발생하겠죠. 감소가 맞아요? 증가가 맞아요? 증가됐을 때 나타나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고소득층과 인접한 저소득층은 오히려 주택은 할인돼요? 할증이 돼요? 저소득층이 인접한 고소득층은 할인이 되겠죠. 바뀌었네요. 자, 저번에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지만 예전에 프린트를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이 실패해요. 이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과정이죠. 시장이 실패다 아니다? 아니다. 5번 불량주택 문제는 주택 그 자체의 문제입니까? 소득의 문제입니까? 소득의 문제니까 철거를 해야 돼요. 실질 소득을 향상시켜줘야 돼요. 향상시켜야 되겠죠. 체크하세요.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됐습니다. 175페이지로 갑니다. 자, 175페이지로 가시면은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죠. 효율적 시장 찾으셨어요. 요거. 그래서 이제 효율적 시장은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은 넘겨보시면은 178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일단은 제가 요거 박스를 보고 이제 강의를 할 텐데 효율적 시장이 세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어요? 불러보세요. 약성, 중강성, 강성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효율적 시장은 제가 부동산에서 발전됐다 그랬어요. 주식시장에서 따왔다 그랬어요. 주식은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굉장히 민감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효율적 시장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약성, 중강성, 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할당 효율적 시장을 안 했죠. 오늘 할당 효율적을 할 거예요. 그죠? 계산 문제를 풀 테니까 이제 보는데 자, 그럼 박스를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할게요. 부동산도 정보가 안 민감하다, 굉장히 민감하다. 민감하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 효율적 시장이 정보가 지체 없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데 효율적 시장보다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3, 4월 달에 해드린다 그래서 바로 이제 와서 자 보는데요. 자, 효율적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은 주식에서 따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도 이제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다.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요. 부동산도 정보가 안 민감하다, 굉장히 민감하다. 민감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사거리의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린대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그럼 우리가 3년 후에 뚫린다면 3년 후에 가격이 오를까요? 지금 즉시 오를까요? 미래 시점이 아니라 현재 시점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이다 정보가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정보가 3년 후입니까? 지금 즉시입니까? 즉시. 지체 없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나라마다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정보 효율성이. 그러면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약성은 그냥요 약해요. 어느 정보까지만. 과거죠, 과거. 그렇죠? 중강성은 강성이 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고, 그 다음에 강성은 현재예요, 미래까지예요. 자, 이건 이론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나타나진 않죠. 이론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 정보 같은 경우는 공개를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그냥요, 우리가 기출 문제가 우리가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럼 우리가 1회 때서부터 29회는 그냥입니까? 작년 과거입니까? 과거는 그냥요,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럼 정답과 해설을 다 알잖아요. 그쵸? 문제도.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1회부터 29회까지 6과목을 이렇게 한 몇 페이지, 한 두껍게 갖고, 6과목을 해설을 또 따끈따끈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한 권에 50만원에 팔려고 하는데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나도 안 사겠다. 씨. 자, 그럼 이거 살 필요가 없죠. 그냥인데요.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돼 있지만은, 자, 우리가 30회 때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지금 중강성은 그냥입니까? 현재 강의를 듣고 있습니까? 수강료 내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중강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냥입니까? 중강성입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갖고 계시죠? 과거만 알고 있어요? 우리 현재 정보까지 다 알아요. 다 아는 게 중강성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30회 때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알아요? 잘 몰라요. 모르죠. 맞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시험지를 유출해갖고 여러분한테 커피숍을 이렇게 오라 그래갖고 이거 답만 해오세요. 이거 100만원에 사실래요? 안 사시겠어요? 바로 사시겠어요? 사야 되죠. 그죠? 근데 그냥이야 저 잡혀가요. 그럼 이건 이론상이라는 거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그냥이다 다 중강성이다. 중강성이라는 거죠. 강성은 현실이 아니라 이론상이에요. 완전 경제가 부합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기본적이야, 기술적이야? 기술적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은 안 하지만은 주식이 이렇게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과거의 데이터입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과거까지만 보는 게 보통이에요? 기본이에요? 현재까지 보는 게 기본이에요. 그럼 현재까지는 기술이다? 기본이다? 기본. 그래서 제가
술은 어제 술을 먹었죠. 본죽 가서 그냥입니까? 죽을 먹습니까? 현재를 먹는다는 건 술을 깨기 위한 거죠. 재밌지도 않아요. 자, 그럼 술은 과거 가지고 기본은 현재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자가 얘기한 게 그 회사의 과거의 데이터는 기술이 들어가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본다는 건 그냥요. 과거가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이라는 걸 배우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갑니다. 자, 갑돌이가 어떻습니까? 1억이 있어요. 그래서 A은행아, 너 1억 줄 테니까 나 1년 후에 몇 퍼센트 줄래? 그랬더니 연 2% 준대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윤을 따면서 정상이윤. 정상이윤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이걸 실어서 가라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연 12% 확정금리를 받았어요. 그럼 10%를 더 먹었죠. 이건 정상이윤입니까? 초과이윤입니까? 초과이윤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에 정상 이상의 이윤이 나왔다는 것은 얘는 그냥입니까? 이상이 붙었습니까? 무슨 이윤이죠? 초과이윤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 가시면은 정상 이상이 초과이윤이잖아요. 근데 이걸 정상이윤으로 착각해서 보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자꾸 이상이 보여요? 정상만 보여요. 그죠? 그래서 나왔더니 이게 초과이윤이라는 거야. 그럼 이상이 그냥입니까? 집에 가면서 보이기 시작합니까? 집에 가면서 이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이윤을 얘기한다? 초과이윤을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갑니다. 자,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이 안에서는 정상이윤을 얻고요. 이거를 넘어서 초과이윤도 얻을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지금 박스에 약성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나요? 어디까지만 반영이 됐죠? 과거죠, 과거. 그런가요? 그럼 약성은 과거까지는 아까 기술적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나만해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정상이윤만 얻는 거죠. 근데 초과이윤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은 약성률적으로 과거의 정보로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초과이윤이 획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런가요? 근데 아직은 안 나왔지만은 현재와 미래의 정보는 아직 반영이 안 됐죠. 그러면 현재의 정보로 초과이윤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현재와 미래 정보로. 그런가요? 그죠? 근데 중강성은 과거예요? 현재까지예요? 그럼 현재까지 분석하는 게 기본이죠? 현재까지.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죠? 정상이윤 얻습니다. 맞나요? 과거와 현재 분포된 정보로. 그렇지만 무슨 이유는 획득할 수가 없어요. 초과이윤의 획득이 불가능하죠. 그런가요? 근데 그냥입니까? 미래의 정보를 살 수도 있죠. 미래의 정보를 얻으면 초과이윤도 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강성은 현실이에요? 이론상이에요? 그럼 강성은 과거예요? 현재까지요? 미래까지요? 그럼 어떤 분석도 필요가 없죠. 그럼 정상이윤 얻고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초과이윤 얻을 수 없죠. 지금 강성 보고 있어요? 그럼 강성은 과거, 현재, 미공개 정보까지 다 반영됐죠? 내부자 공개가 정보가 이제 미공개, 미래 정보입니다. 분석이 불가능하고 초과이윤 획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갈게요. 약성은 과거의 정보로는 기술적 분석한다면 초과이윤 획득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가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얻으면 초과이윤을 누릴 수도 있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강성은 어디까지 반영됐어요? 과거예요? 현재까지예요? 그럼 그걸로는 기본적으로 한다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못하죠? 근데 미래의 정보를 얻으면 초과이윤을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강성은 그냥입니까?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됐습니까? 그럼 어떤 경우도 초과이윤 획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 밑에 가시면 확인 예제 문제를 예전에 풀었는데 몇 번이 틀렸었죠? 4번이죠. 약성은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서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데 약성은 그냥입니까? 과거의 정보까지입니까? 현재와 미래는 아직 반영이 안 됐죠.
그럼 현재와 미래를 분석한다면 초안을 누릴 수도 있다라고는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근데 대부분 시장은 제가 부동산 시장은 그냥요 다 중강성이에요. 그러면 초안을 누릴 수도 있는 시장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이제 거기 볼게요. 확인 예제를 봅니다. 1번 보시면은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어떤 정보가 그냥입니까? 지체 없입니까? 가치에 반영되는 따라 구분될 수가 있고요. 강성은 2번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하여 무슨 이유는 얻을 수가 없어요. 초과 이윤. 강성은 현실이에요. 이론상이에요. 완전 경제가 가장 근접하죠. 부합되고. 5번 중강성은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어느 정보까지 현재까지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로 기본적으로 하여 투자하더라도 무슨 이유는 얻을 수가 없어요. 초과는 얻을 수가 없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안 했죠. 요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은 조금 이게 이론상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을 이제 계속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으로 가는데 다시 간다면 부동산 시장은 거의 대부분 강성이에요? 중강성이에요? 중강성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229페이지로 좀 가겠습니다. 좀 문제를 하나 정도 풀어볼게요. 229페이지 가시면은 자 5번 문제를 한번 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229페이지 5번 문제 있나요?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229. 자 요걸 좀 봐야 좀 문제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틀린 거를 본다면 국지화 지역화되는 건 맞죠? 재화의 특성에 따라 이렇게 시장이 분화되어 있어요. 상황이 변화해도 수요공급 조절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거래가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불안전한데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무슨 시장입니까? 중강성이죠. 그런가요? 그럼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미래 정보는 아직 반영이 안 됐죠. 그럼 시장 참여자는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라고 가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갑니다. 자 지금 5번에 5번 보고 계셔요? 자 그러면 대부분 시장은 강성이다 중강성이다. 중강성을 고치시고 그렇죠? 고치셨어요? 그럼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시장 참여자는 초과를 누릴 수 없다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체크하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인데 넘겨보세요. 할당 효율적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179페이지로 가시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나요? 요거는 아직은 안 했죠. 그래서 안 해서 조금만 쉬었다 갈까요? 좀만 쉬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